비행기는 한 명이 다치든 두 명이 다치든 100명이 다치든 특수한 매스미디어의 돈벌이에요. 우리가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 청둥오리, 오리도요 비행기보다 빨리 피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 걸어갈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눈싸움 하다가 서로 각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얘가 알아서 피해요. 안녕하세요. 하늘놀이 비행학교 이진욱 대표입니다.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자유? 뭔가 기준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함?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정말로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은 제가 만든 비행기를 제가 타보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저의 손때가 많이 묻었던 비행기가 이 비행기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비행기긴 하지만 뭐 그런 느낌의 첫 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원래 저의 직업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대학도 실은 IT 쪽 관련된 일을 했고, 전공은 로보틱스 공학이었고, 원래 하던 일은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핸드폰에 넣어서 한국에서 가장 빨리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과 콜라보를 해서 개발을 했던 엔지니어였고요. 2000년 초중반 들어서 그때 이제 엔지니어를 그만두고 그 엔진 시절에 좋은 결과를 좀 내서 돈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보고자 해서 청소년 리조트를 좀 했었어요. 제가 좀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저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있답니다.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 이 비행기는 저한테 레저였는데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저한테는 업으로 좀 바뀌었던 케이스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쯤에 한국의 안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항공법이 세분화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항공 레저라는 산업군도 조금은 더 정례화되고 체계를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레저로 즐기던 이 항공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되게 여기저기에 되게 아물아물 되게 많은 비행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제가 되면서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 경기에 법제화 안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사업성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행장을 시작하게 됐죠.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2,700명에서 3,000명 정도 해요. 하루에 7점 몇 명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매스컴에서 봐도 3명, 4명 돌아가시는 일 아니면 한두 명 돌아가시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비행기는 한 명이 다치든 두 명이 다치든 100명이 다치든 특수한 매스미디어의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별로 안 나와요, 비행기는. 그 자체가 원래 좋은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비행기가 큰 게 안전해요, 작은 게 안전해요 라고 하면, 비행기가 엔진이 하나가 200억이고요. 비행기가 뭐 2천억, 3천억 하는데 당연히 비싼 거니까 안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비행기는 크면 클수록 안전하지 않다. 비행기가 또 작으면 뭐 바람에 휙 뒤집을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모든 비행기가 새 비행기고 낙하산이 있어서 2중, 3중으로 안전한 장치가 있는데, 큰 비행기는 엔진이 꺼지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비행기에서 큰 비행기가 사람이 그렇게 안 다치면서 그것도 물에 떨어지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비행을 잘 모르는 초보 운전자들이 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작은 것부터 시작하냐면 가벼워서.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불시착하더라도 크게 다치질 않고요. 가벼우니까 낙하산으로 비행기 전체를 들어요. 그리고 낙하산 쓰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에머전시 랜딩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과정에서 불시착하는 것들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불시착한다 하더라도 바퀴 뭐 이런 거 날개 조금 찌그러지고 사람이 안 다쳐요. 그게 부러지면서 휘어지면서. 비행기가 작으면 막 매버릭 생각하는 거죠. 막 뺑글뺑글 돌고 놀이기구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험할 것 같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저희가 교육받을 때 라이센스를 딸 때 빠르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후반대도 가거든요, 개인차에 따라서. 근데 그건 골프 처음 머리 올리고 골프 채 사고 하는 비용과 비슷해요. 근데 그 뒤로 요새 뭐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좀 상승돼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자기의 여가 활동을 해서 쓸 것 같아요. 비행기는 그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비행기는 자격이 되고 비행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렌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14만 원이면 비행기를 렌트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 1시간씩 비행을 하면 한 50만 원, 60만 원 충분히 비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선이라고 그어놓고 하니까 비행기가 되게 사치스럽고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제가 한 6년 정도 생각해서 이 회원제라는 걸 통해서 시간당 14만 원에 비행을 하는 제도를 지금 한 2년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절대 비싼 레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학과 시험은 실기 접수 전까지만 붙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과 시험은 4과목을 보는데 저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이어서 4과목 중에 3과목은 비행기 관련된 건데 그건 자체 시험으로 대치가 되고요. 한 과목, 항공법규라는 과목은 공단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정도 수준이고 실제 이론 과목 3과목은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난이도인데 실기 접수 기준 중에 20시간 이상 실기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필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솔로 비행, 그러니까 옆에 교관이 없이 혼자 타는 비행을 5시간을 또 수행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120km가 넘는 다른 곳을 착륙했다가 되돌아오는 게 교관하고 동승도 상관없고요.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실기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뭐 아프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널널이 1달 반 정도 걸리고 이걸 마치고 나서 접수를 하면 1달이 걸리니까 한 2달 반 정도 걸리는 거고 그런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사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당연히 비행기를 산다는 가정하면 새 비행기를 사는 게 좋죠. 그런데 비행기는 어느 정도의 해안이 없으면 애물단지입니다. 그 비행기가 딱 봐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몇 억씩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서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자기 비행기 갖는 거 좋죠. 그런데 비행기가 뭐 이게 단순하게 그 일상 정비처럼 알 수 있는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가지면 늘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3년 지나면 반값인데 비행기는 한 10년 지나야 반값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1시간도 타지 않고 땅에만 세워놔더라도 보험료가 일단 한 3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1년에. 그 정밀 검사를 나라에서 해줘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경락고가 뭐 싸면 70만 원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비행을 하나도 안 해도 한 1,500만 원, 1,200만 원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산다는 가정에서는 저는 이력을 알고 있는 중고 비행기를 해안에 있을 때 사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비행기 가격이 오래되더라도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은 새 비행기가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장치면요. 장치가 2개 있어요. 엔진이 꺼지면 야,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까운 데 내려야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펠러가 하나잖아요. 저희는 레저용 비행기는 싱글 엔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엔진은 2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포사이클이에요. 그 1, 3, 2, 4 터지는 이건 이그니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펠러 하나잖아요. 근데 프로펠러는 버드스트라이크가 잘 안 당해요. 안 당하진 않지만 거의 안 당해요. 왜냐면 제트 엔진은요. 버드스트라이크가 나는 게 앞에가 되게 조용해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펠러는 워낙 이 프로펠러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 청둥오리, 오리도요 비행기보다 빨리 피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 걸어갈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눈싸움하다가 서로 각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얘가 알아서 피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행기가 되게 안전한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필기 시험은 CBT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제 공단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실기 시험은 국가에서 시험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요. 그냥 저희처럼 교육을 하는 업체에 평가관이 가서 실기를 보는 거죠. 감독관하고 평가관이 가서 실기를 보는데 다른 비행장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보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실기위원으로 보시죠. 그래서 평가위원은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 일정하게 시험도 보고 자격도 검증받아서 제 평가관은 2018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2인승 레저 비행기 라이센스를 국가에서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해외나 독일이나 미국 가면요. 그냥 협회에서 줘요. 혹은 제조사에서 2주 정도만 교육받으면 줘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은 민사하니까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보상해주면 돼. 나라가 왜 그런 걸 네가 내절을 하는데 왜 개입을 해? 이런 마인드거든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걸 관리해주니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국가에서 내 여가 생활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5월 8일 날 지역민들을 모시고 그냥 동네와 화합하는 이런 행사를 동네 분들 몇십 명을 모셔놓고 비행을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비행기라는 매개체를 자기 일상의 한 부분처럼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근데 여기가 그 전투 폭격장 지대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전투 비행장은 되게 소음과
그 고통과 이런 거였는데 비행학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되게 궁금해했다고. 근데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집을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왔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민가로 안 들어가는데 그날은 동네 축제여가지고 그분의 집 상공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보고 싶었던 건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서 보는 나의 아이들과 나의 아이들이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들을 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들 때문에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몇 바퀴 돌고 오셔가지고 저를 보셨던 마지막에 미소가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망설인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하거든요. 당장 저는 교육을 받으면 돈 벌고 좋긴 하지만 되려 그 상황을 좀 컨설팅 해드리면 좀 더 돈 모으시고 좀 재정적으로 조금 쌓아 놓으시고 시간적으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하면 그렇게 타임 갭이 좀 생길 때 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불감증 혹은 안전에 대한 것들이면 저희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 중에 적성검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행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들을 현실적으로 없애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많은 부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나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8년도 12월 31일 날 은퇴할 계획입니다. 여기 비행장은 저희 후배들한테 물려줄 거고, 그래서 그 적격자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고, 저는 은퇴한 이후에 비행장을 안 오겠다는 건 아니고 투자자로서 비행을 배우고자 하는데 뭐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적도 좋은데 집안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조종사로 선정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인프라에서 그 친구들을 비행 교육을 무료로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고, 은퇴 이후에는 좀 자유로운 시간과 환경이니까 저를 위한 비행을 좀 또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제 이름이요, 5편에도 잘 안 나와 있는 이름이래요. 저는 노력할 진짜예요. 욱자는 빛나룩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다고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대요. 가끔 복권을 사긴 하거든요. 복권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행운이 따라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좌우명은 그냥 제 이름이에요.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단어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진 않았는데 뭐 그거를 단순화해서 문장으로 한다면 뭐 노력하자 정도인 것 같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비행기면 비행기, 아니면 조종사면 조종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의 비행학교는 언제나 여러분들 열려 있고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어스 멘션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